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정입니다. 오늘은 거래 한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드리고요. 제 강의 클래스 101 좌측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30대 연끌 끝났나? 거래 한파에 젊은 층 매수 뚝. 기사는 뭐 다양해요. 읽는 사람마다 다른데 아마 또 그죠? 부동산원 자료가 들어가 있죠. 즉 다시 얘기해서 데이터는 잃지 않겠습니다. 거의 부동산원 자료가 들어가 있으면 하락이나 정체 기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반론이 나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KB 얘기도 나오고 있죠. KB는 상승 중이라고 보는 게 맞는 데이터를 내고 있고, 실거래가도 잘 따져보면은 지금 실거래가 가지고 얘기하기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게, 여러분 요 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 보이세요? 여기로 해볼까요? 얘네? 이렇게 한 단지 같죠, 여러분? 이렇게 한 단지라고 쳐요. 자, 이렇게 한 단지인데 얘네가 동호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똑같을까요? 여기 뒤에 가려진 해 안 드는 1층이랑 요 앞에 한강 전망 나오는 중간층이랑 가격이 똑같을까요? 수억 원 차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래를 해보시거나 살아보시면 알아요. 가격은 그 가치에 사람들이 매겨진 거니까요. 근데 가격이 다른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실거래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갑자기 비싸게 팔리면은 신고가다. 그리고 갑자기 낮게 팔리면은 이제 하락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나름이에요. 보세요. 20억에 팔렸던 아파트가 17억에 거래가 됐다. 어떠세요? 거래량 뚝. 그리고 17억, 20억까지 팔렸던 아파트가 17억에 거래. 근데 알고 보니까 20억짜리는 로얄동 로얄층이고 17억짜리는 1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정말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실거래가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게 자기들끼리 거래인지 중개사 끼고 한 거래인지 나오거든요. 그게 자기들끼리 한 거래 비중이 어디가 많은지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취소 비율이 어디가 더 높은지 봐보세요. 그러면 정말 재밌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거 지금 데이터를 다 내진 않았거든요. 그걸 쓸 마음이 없어서. 그런데 쭉 훑어보셔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쭉 훑어보시면은 저렴한 가격 있죠. 낮은 가격이 직거래가 많고 낮은 가격이 약간 취소된 경우가 있어요. 막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래가 많지 않아서. 물론 신고가도 직거래가 있고 신고가도 취소가 있어요. 인정은 하는데 제가 봤던 서울의 페이지들을 쭉 넘겨보면은 반반이거나 반반은 아니고 저가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계를 내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게 거의 노가다거든요. 엑셀 돌려가지고 쫙쫙쫙 해야 되는데 저는 그 데이터까지 쓰진 않는 사람이라서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딱 훑어보시면은 그래도 저가에 거래된 것도 직거래랑 취소가 많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지금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있다고 거짓말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내려가는데 제가 억지로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은 거래 한파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래 한파, 거래가 중지가 돼 있으면은 영끌이 끝났던 40대 영끌이 끝났던 20대 영끌이 끝났던 20대 아빠 찬스가 끝났던 무조건 매수는 뚝이에요. 지금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거래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실거래값만 가지고 판단할 때는 잘 해야 돼요. 잘. 어떻게 잘 해야 되냐? 정상적인 범주를 정해놔야 돼요. 정상적인 범주. 평소에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에 팔리는지, 로얄동 로얄층, 그리고 비로얄 로얄 등층에 여기가 얼마나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어디가 팔렸는지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까요? 실거래가를 봐도 안 되고, 그러죠? KB 이 시계열만 봐도 안 되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좋은데, 현장에 나가도 거래가 너무 없으니까 거래하신 사장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서울의 현장에 나가시면 딱 요렇게 얘기합니다. 올스탑이야. 우리 죽을 것 같아. 너무 쪼아댄다. 그런데 싸게 팔 사람은 다 팔았다. 더 이상 싸게 안 판다. 사고 싶은 사람 문의가 오는데 되게 낮은 가격을 원한다. 그래서 거래 성사가 잘 안 된다. 전세 계약도 잘 안 된다. 월세 계약은 좀 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현장 나가보신 분들은 특히 서울시장은 인정하실 거고, 강남은 분위기가 달라요. 강남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를 하세요. 없어서 못 판다. 그런데 강남도 전세가 잘 안 빠져요. 왜냐면 강남의 매매가는 대출이 필요 없을지 몰라도 강남에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은 대출이 필요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게 막혀 있어요. 제가 온 사방을 가봐도 대출이 필요한 곳은 지금 거래 한파고, 대출이 필요 없는 곳은 원래 갈 길을 가지만 전체적으로는 여러분,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아니에요. 상승세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상승세라고 느껴요. 왜냐면 왜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거래량에서는 하락을 하는 게 아예 정상이에요. 이건 제 의견도 아니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데이터에서는 그게 맞아요. 이 정도로 거래가 안 되면 매도인이 지쳐서 던지기 나름인데 안 던집니다. 던질 수가 없으니까요. 정리하자면 지금은 상승 중도 아니고 하락 중도 아니고 모두가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태. 올스탑 상태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계속 올스탑일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들어보시면은. 올스탑이 있을 수가 없는 게 집이 필요한 사람은 자연 발생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참을 수가 있어요. 규제가 나오거나 강력한 뭔가 대책이 나오면은 6개월 정도, 반년 정도는 거래량이 줄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뭔가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6개월 정도는 참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시작됐거든요. 10월, 11월, 12월, 1, 2, 3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럼 그 안에 뭔가 나올 텐데 사람들은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으로 나올 거예요. 뭐냐? 전세를 구하거나 세를 구하거나 사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만치 됐으면 매도인이 던져야 돼요. 원래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던지고 매도인이 던져야 되는데 양도세 때문에 던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람들이 6개월 정도 참고 데이터상, 과거 데이터상 반년 정도 참고 나오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살 건지 빌렸을 건지.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떨까요? 이걸 계산하셔야 돼요. 시중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쌓여있는 매물, 쌓여있는 전세 매물이 이게 갑자기 다 소화가 될까? 아니면 6개월 정도 참았다가 사람이 나와도 얘네를 소화를 못 시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 판단은 충분히 소화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시장에서조차 하락하고 있지 않다는 거는 매도인들이 어지간하지 않다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팔 사람은 다 팔았다는 뜻이고 매수 여력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도 저는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팡팡 찍고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인천까지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증여가 경기 인천으로 퍼지고 있어요. 많이 올랐다는 뜻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제가 봤을 땐 하락하고 있어야 정상일 시장이 가만히 있거나 일부 부분 대출과 연관이 없는 것은 오르고 있으니 전 시장은 상승 중이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들으시면 납득이 안 되는 분이 있는 게 정상인 게 데이터만 보시면 헷갈려요. 더군다나 한국부동산원 자료랑 그리고 KB랑 실거래가 자료랑 이제 다릅니다. 옛날에는 차이가 났는데 이젠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쓰시는 분들은 제 말이 엉터리로 들리는 것도 이해하고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면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이고 저는 개인 일기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이 정도로 거래가 안 될 정도로 대출을 틀어막고 모든 규제를 가했으면 사람들이 숨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30번 가까이 규제를 했고 이게 5년이 가까이 됐는데 여태까지 소용이 없었어요. 맞죠? 그리고 여태까지 규제했을 때 거래량이 이만큼까지 줄어든 적은 없지만 지금 이거 얼마나 나올까요? 3,000건은 택도 없고 2,000건 안팎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원래 5,000건은 넘어야 되거든요. 원래 5,000건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지금 3,000건을 논하고 있으니 3,000건 안 나오지 않겠어요? 12월 달 거 다 이 통계되면 1월 말 되면 나오겠죠? 그런데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버틴다는 건 뭐예요? 맞아요. 수요 공급이 그만큼 안 맞는다는 거예요. 쉽잖아요, 여러분. 거래가 이렇게 없다는 건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래가 이만큼 없다는 건 정말 수요를 틀어 막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을 팔고 싶은 사람들이 수요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수요를 이만큼 눌러놨는데도 매물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거나 팔 이유가 있는 매물이 많지 않은 거니까 지금 수급은 어차피 안 맞는데 이 상태에서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 공급도 부족한데 월세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수요가 다시 올라온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뻔하죠. 이게 제 의견이에요. 지금 집을 사지 말고 관망으로 있자는 분들의 뜻은 사실은 전세나 월세로 살란 뜻인데 저도 부담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지금 집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정말 하다 못해서 별의별 수를 다 써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지금 전세나 월세 살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저만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세요?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전세나 월세로 들어간다? 월세를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 계약할 필요도 없이 서울의 월세 시장을 조사를 한 번만 해보세요. 하루면 되잖아요. 하루 앉아서 전화통 붙잡고 구마다 25번만 전화를 돌려서 요새 월세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매물이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물어보시고요. 전세도 물어보세요. 1, 2년 전에 비해서, 한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매매가가 급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25통의 전화만 대충 돌려도
호객 노노 켜놓고 대장 아파트만 돌려도 감이 오시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이조차 실행하지 않고 거시경제학이나 어떤 분이 말한 걸 이렇게 듣고 와서 하락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는 본인의 인생에 되게 무책임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부동산은 필수이기 때문에 의무 참여거든요. 여러분 그 전세나 월세 언젠간 만기될 거고, 여러분 그 살고 있는 매매집 있잖아요. 언젠가는 팔고 더 좋은 데로 가셔야 돼요. 물론 최상급지 사시는 분들은 제 말에 신경 쓰실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어쨌거나 나도 참여를 해야 되고, 언젠가 만기는 다가올 거고, 언젠가는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관망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거는 매매 시장이나 전세 월세 시장에 수급이 맞을 때 얘기고요. 그땐 관망해도 돼요. 월세로 가나 전세로 가나 지켜보면 돼요. 근데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영끌이 끝났다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요. 거래 한파란 이 관점에서 이 거래 한파가 과연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졌는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끝나면 지금 시장의 상황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내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안 될 리는 없겠죠. 꼭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싶어서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